윤석열 전 검찰총장, 한예슬 씨, 이재명 지사. 자, 윤석열 전 총장이 백넘버 2 달고 출마하겠다라고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한예슬 씨가 공개 연애를 선언했는데 이 남자친구분이 과거에 유흥업소 접대부가 아니었냐라는 논란이 일었고 한예슬 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자가격리를 많이 당했는데 백신 접종을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도 보도가 돼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핫상 첫 번째 윤석열 전 총장 뉴스입니다. 백넘버 2를 달겠다. 지인들에게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백넘버 2는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겠다라는 거죠. 지인들에게 백넘버 2 달고 대선에 나가겠다. 제3지대나 신당 창당은 현재 내 마음속에 있지 않다. 윤 전 총장 측근, 윤 총장 정당을 기반으로 대선 출마하겠다는 생각 굳혔다. 특별한 사정 없다면 국민의힘에 합류한다는 계획이다. 라고 국민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이름들이 비슷해서. 지인들에게 지금은 배낭에 준비물 넣고 등산 시작하려는 단계. 산길을 오르는데 폭우가 쏟아져 길이 끊기면 다른 길로 가야 할 것 아닌가. 라는 진로 변경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 신문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라고도 중앙일보는 보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제원 의원과 만나서 강한 어조로 문 정권이 굉장히 상식에 안 맞는 일들을 많이 해왔다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국정 운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권 반드시 교체해야 하겠다라고 정권 교체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라는 게 장제원 의원의 주장입니다.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하겠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겠다, 백넘버 2번을 달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온 건데 굉장히 구체적인 국민의힘으로서 대권 주자로 뛰겠다라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박지원 대변인. 네. 지금까지 제3지대를 할 거냐, 대선은 나올 거냐, 언제 만약에 합류할 거냐, 뭐 이런 의문들이 많았는데 일거에 요 며칠 밝히네요 다.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한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뭐 지금 저희가 본 거 외에 뭐 사무실을 어디 구한다 아니면 뭐 참모들을 어떻게 구성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큰 물줄기는 이제 잡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뭐 또 다른 측근은 해서 아직도 뭐 등산하는데 길은 다른 길도 있다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가장 큰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약간 그 기사를 교정하는 그런 정도의 의도가 있지 저는 큰 상황은 잡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6월 11일 다음 주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당이 이제 안정화되면 저는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시간 내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대권 레이스의 시작부터 다른 주자들과 같이 시작부터 같이 갈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선 과정,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뭐 경선 레이스 관련해서 이런저런 시기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런저런 부담마저도 나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다음에 시작부터 같이 하겠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곧 조만간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들 앞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등장한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요 며칠 기사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관측은 정치 선언을 해도 뒤늦게 시간을 끌다가 뒤늦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입당을 하더라도 뒤늦게 선언을 할 것이다. 컨벤션 효과를 위해서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6월 초에 사실상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 선언을 해버린 거라는 분석이 굉장히 의외라는 설명도 있는데요. 전재수 의원님, 상대당에서 보시기에 이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적장이 될 수도 있는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림이 그려지기로는 상대당의 많은 대권 주자들이 있잖아요. 뭐 홍준표, 안철수, 그다음에 원희룡, 그리고 윤석열, 유승민 이런 분들이 함께 이제 뭐 대권 주자 토론회를 돌면서 저 중에서 이제 한 명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의미를 선언한 것과 관련 다름없는데 어떠리라고 예상하세요? 그때도 계속 지지율이 높아서 원만하게 강력하게 끝까지 완주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변수가 있다고 보세요? 우리 김진행국에서 이제 적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뭐 경쟁의 상대죠. 경쟁의 예, 상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우선적으로는 본격적인 표현. 네, 제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처지와 입장이라면 예. 기본적으로는 정치를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역대 검찰총장들 중에서 정치권으로 가신 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여 이제 정치권으로 가게 되면 자기가 검찰총장,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수사했던 이 모든 것들의 정당성 또는 이제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들이 다 깨지기 때문에 그동안 역대 총장들이 단 한 분도 예. 정치권에 진출을 한 적이 없죠. 그렇죠. 두 번째, 제가 윤석열 총장의 처지와 입장이라면 국민의힘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2번 달고 출마하겠다 뭐 이런저런 말씀을 못 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이게 자기가 그동안 과거에 해온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정당성을 획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감옥에 그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 가서 대권 후보가 되겠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저는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보통 얼굴이 두꺼워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예. 또 하나. 어떻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아니었습니까? 네.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무슨 불협화음과 갈등이 있었든지 간에 말하자면 대통령이 믿고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권의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다. 문재인 정권을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가가지고 대선 주자로 나서는 모양새가 아무리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동양적 가치에서 보면 뭔가 자신을 믿고 맡겨줬던 주군에 대한 어떤 의리랄까 또는 뭐 신이랄까 이것이 21세기적 가치에는 맞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이 동양적 가치와 철학, 동양적 사고에 의하면은 조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당당하게 2번을 달고 출마하겠다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향후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어떻든 뭐 정치의 그동안 외곽을 쭉 돌면서 기회를 계속해서 봐오셨는데 기왕에 할 거라면 빨리 등장을 하셔서 신비주의가 아니고 국민들께 나의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또 의혹이 있다면 그것은 검증 과정을 통해서 당당하게 전면에 나서서 하시는 게 맞지 그동안 자맹을 하고 기웃거리고 외곽을 돌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전면에 나서서 비전을 밝히는 것이 저는 이치에 맞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이재명 기자, 사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이 당의 대권 주자가 되느냐라는 불신을 갖고 있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을 향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기로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더라도 본인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것에 대해서 본인이 결자 해지하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런 발언이나 어떤 선언 같은 거를 해야 한다. 그 강을 건너야 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측했잖아요. 그게 어떤 방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어떻게 되리라고 예측하세요?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윤석열 총장이 등장하자마자 기자들이 가장 먼저 질문할 게 사실 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이 있어야 돼요. 정리된 답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등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얘기한 것처럼 글쎄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한 문제가 이제 본인이 어쨌든 간에 적폐청산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윤석열 전 총장 스스로가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일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 수사 대상이 됐던 의원들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미 국민의힘에서 일부에서는 어떤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이제 기자회견도 있었죠. 그런 점에 있어서 본인이 아직 이제 본인 스스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사과해도 웃긴 거예요. 내가 검찰총장으로서 두 분 전직 대통령 감옥에 보냈는데 수사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의 정당성을 다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어떻게 답변할지 사실 좀 예상 가능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굉장히 이제 당시는 본분에 충실하는 거죠. 그런데 본분에 충실하는 과정 속에서 다소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
어떤 미흡했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뭐 사과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절충적인 그런 발언을 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간에 본인이 등장과 함께 그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리된다 하더라도 이 기자 추가 질문.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로 된다. 그럼 상대 후보 민주당의 누군가가 대권 토론회에서 묻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킨 수사 잘했다고 보세요? 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상대방에서.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윤석열 총장을 좀 잘 아는 분한테 그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지인에게 물었다 그 질문을. 그랬더니 이런 식의 답변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뭐 다스 결국은 본인 건이 아니냐 이런 논란 속에서 결국 이제 구속이 됐고 실제 대법원에서 실형을 다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불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수사도 역시 윤 전 총장이 뭐 끝까지 를 파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다 내부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내부자들이 진술을 해서 수사를 안 할 수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어쩔 수 하더라고요. 없었다. 그러니까 그게 꼭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측면보다는 결국은 수사라는 게 어쨌든 무르르 가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뭘 한 게 아니라 다 내부의 진술 때문에 그것이 나온 거고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도 결국은 내부의 증언들을 통해서 이제 됐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수사 자체가 뭘 강압적으로 안 되는 사실을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결국은 뭐 내부의 증언들이 나옴으로써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인은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마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 이 시점에 제가 한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 예. 그런 이 현상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윤석열 전 총장께서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두 전직 대통령을 수사를 통해서 감옥에 보냈고 그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으면서 대통령께서 믿고 맡긴 문재인 대통령이 믿고 맡겼던 검찰총장이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대항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건 뭐냐면 윤석열 총장은 그냥 검찰주의자입니다. 검찰 내에서도 특수부 지상주의자인 겁니다.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 검찰이 누려왔던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제 내려놓지 않으려고 저항을 했던 검찰주의자라는 모습을 지금 정치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식적 수준에서는 국민의힘에 가서는 안 되죠. 그리고 더 상식적으로는 정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와가지고 그걸 자산으로 해서 무슨 국가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서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검찰주의자 그리고 특수부 중심주의자 이 정도로 보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요건 이제 전재수 의원님의 개인적인 주장 그리고 박정하 대변인. 그 부분이 아마 지금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일부 야권 지지의 국민들이 환호하는 이유를 잘못 해석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됐고 동양 철학이나 윤리상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전재수 의원님 말씀이 국민들이 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환호하는지에 대해서 간과하는 부분이 전직 두 분 대통령 수사에서 적폐 수사에서 몰아갔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쭉 오면서 검찰총장으로서 그다음에 이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정부의 상황은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상황, 청와대가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환호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야를 떠나서 검찰은 저렇게 중립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라는 원칙에 맞게 법에 맞게 가야지 네 편 내 편 법의 원칙이 달리 적용돼서는 안 된다의 상징성을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어서 국민들이 환호한다고 봐요. 그래서 때문에 더 윤석열을 환호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달리 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고 예. 제 주변에서 그 수사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잘못되어 오고 있는 모습들, 지금 국가가 보여주고 있는, 청와대가 보여주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 세워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어떤 누구더라도 아니면 혹여 다른 당으로 나가서 뭘 하더라도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라면 저는 환호할 수 있다고 보고 저도 지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꼭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 다음에 지난 그 모셨던 분들을 구속시키고 적폐 수사를 했었는데 왜 지금은 받아들이냐? 저는 그거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그 야권 지지자들의 인식을 잘못 읽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예, 두 분의 다른 견해. 죄송한데 짧게 한 말씀. 잠시 후에 요거 보고서 다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다른 견해 살펴봤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참모를 소수정예로 꾸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우리 전 의원님께 잠시 후에 발언 기회 드리겠고요. 곧 본격 활동 예고, 참모 조직은 소수정예, 지인들에게 대규모 캠프 꾸리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힘을 플랫폼으로 삼을 것이다. 조만간 공보 일정 수행할 역할을 할 5명 안팎, 소규모 참모진을 꾸려서 공개활동 나설 전망이다.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흥미로운 게 이재명 기자. 한 장 더 있답니다. 다음 장. 대규모 대선 캠프에 부정적이다 외에 전직 고위검찰관 기자. 과거 대선 캠프 수세번 윤 전 총장은 상호 캠프가 갖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한다. 외부 주자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의 경계심도 가만히 없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게 이재명 기자가 정치부 기자 오래 했잖아요. 저도 정치부 기자 출신인데 대권 주자는 통례적, 더 크고 더 많고 더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이 몰리는 대권 캠프를 꾸려서 지금까지는 새 자랑, 새 대결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더 유력한 대권 주자일수록 선거 캠프에 누구누구가 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선거 캠프 사무실이 얼마다, 몇 평이다, 가격은 얼마다, 취재 기자가 더 많이 왔다. 이 새 대결이 지금까지 관례였는데 윤 총장은 5명만 꾸리겠다. 캠프 안 꾸리겠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 굉장히 지금까지 나타났던 대선 캠프의 패단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흔히 대선 캠프를 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크게들 가져갔었죠. 몇백 명이 참여하는 캠프도 있었고 굉장히 큰 캠프들을 꾸려서 사실상 당이 중심이 된 선거가 아니라 캠프가 중심이 된 선거를 치렀는데 그리고 나타나는 문제들은 너무 명확합니다. 그 캠프는 결국 대통령 이너서클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권을 잡고 나면 당연히 다 농고 인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권력의 폐쇄성을 갖게 되는 하나의 출발점, 시작점이 바로 이제 대선 캠프인 거죠. 지금까지 누구누구 캠프가 다 청와대로 가고 장관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됐다. 결국은 인사의 폐쇄성을 가져오게 되고 권력 운영의 폐쇄성을 갖고 오는 것 자체가 이제 캠프 운영에서 나오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윤석열 총장이 특수부 검사로 이제 수사를 많이 했던 것 중에 대선 자금 수사가 하나 있죠. 특히나 이제 2002년 대선 이후에 직후했던 이제 안대희 중수부장했던 수사에도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결국 이제 캠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제 자금들이 오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비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캠프를 소규모로 꾸리고 당 중심으로, 당 조직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하는 발상은 굉장히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금까지 나타났던 모든 패단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연희동 뒷골목 동행에 함께했던 30대 시사평론가 장해찬 씨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구나.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하고 말하기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외향적인 참 열린 사람이구나라는 적절한 일정에 같이 동행하면서 약간의 공보 역할이나 이런 함께 만나는 역할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주셔서 어느 정도 국민과 접점을 늘리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다, 더 많은 청년들 만나겠다 이런 의지가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그 창구 역할을 제한적으로만 하게 됐고 제한적으로 맡게 됐다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이 뜨자 추미애도 떴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다시 윤석열 전 총장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치를 조롱한 검찰, 중단 없는 개혁만이 답이다. 공수처는 이첩을 요구하고 법무부는 그 경위를 철저히 감찰해야 된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이다라며 이거 공수처에서 진상조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판사 사찰을 했다라는 것을 추 장관이 윤 전 총장의 징계 명분으로 삼았지만 법원에서 그 징계 명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았던 상황인데 다시 윤 전 총장의 검찰이 판사를 사찰했다라는 주장, 그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신동근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의 눈치는 안 보지만 장모의 눈치는 보는 것이 윤석열 정이냐. 내수남공, 내가 하면 수사고 남이 하면 공작이라는 식의 사고다. 여권도 송영길 당대표,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신동근 의원 등등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자, 요 부분에 대한 코멘트와 앞서 이제 하고 싶었던 말씀까지 함께 말씀 주시죠. 앞에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까먹었습니다. 까먹어도 되는 말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드리기도 예. 하고요. 일단은 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드리려고 하는 말은 또 까먹었는데 조금 전에 뭐였죠 이게? 신동근 추미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송영길 대표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윤석열 총장께서, 검찰총장을 하실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내정을 해가지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해 주십시오 해서 국회에 보냈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날 말하자면 검찰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가지고, 예. 압수수색을 했죠. 이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역대 인사청문회, 국회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인사청문안이 국회로 넘어와가지고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면 그것은 정치의 시간이 되는 것이지 검찰의 시간은 절대 아니거든요.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난 뒤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최대한 보장을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해도 말하자면 수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당장 무슨 증거를 인멸할 만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미 과거에 다 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윤석열 전 총장께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는데, 예. 입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기준과 잣대 그거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모분과 관련된 문제죠. 예. 그러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잣대와 기준 그거 이상으로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 총장께서 엊그제 장모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다. 저는 비즈니스 뭐 제조업을 했는지 IT 사업을 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남에게는 가혹했던 자신의 잣대, 율로남불. 윤석열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더 철저하게 검증의 기준이라든지, 또 장모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구형을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